안녕하세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권고사직 당고 나서 면접 보러 다닌 2개 면접 후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으로 영상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권고사직 당하면 솔직히 엄청 막막하잖아요. 실업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당장에 매달 들어오는 월급도 없어지고 매일 출근하던 것도 없어지니까 진짜 막막한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소, 정말 영세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회사랑 두 번째 회사랑 같은 그 뭐라 그래야 돼, 동종업계예요. 저는 제조업을 다니고 있고 어떤 제조업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같은 제조업이면서 저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정말 영세였어요. 일단 규모도 너무 작았고 회사에 돈도 없었고 그래서 결론은 버티고 버티다가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직원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사직을 사실 일주일 정도 전에 알았어요. 회사가 어려운 거는 사실 1년 동안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대충 상황을 알았었고 이제 위에 대표님께서 일주일 전에 우리 이제 회사가 어려워져서 우리는 한 일주일 뒤에부터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정말 급하게 채용 공고를 엄청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회사의 규모, 뭐 그 잡플래닛 같은 데 보면 회사의 리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리뷰도 저는 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어느 정도 경험자들의 바탕으로 그 리뷰가 남겨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급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월급이 작아도 전에 회사보단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정말 고려할 점들이 많고, 무엇보다 내가 이전에 회사에서 그 배웠던 거나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 직무에 대해서 또 맞아야 되고, 그래서 고려할 게 정말 많다 보니까 채용 공고는 엄청 많아도 막상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엄청 알아보고 막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엔 제가 찾은 건 딱 2곳밖에 없었어요. 한 곳은 그 면접 진짜 그지 같았던 거기였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그지 같은 데를 첫 번째로 면접을 봐서 와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면접이면 난 진짜 면접 보러 다니기 싫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였는데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두 번째 면접을 보러 간 거였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근데 제가 또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자가 그 회사의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 그 그지 같았던 데를 만약에 다니게 됐다고 하면 제가 면접 볼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대했던 그런 면접 볼 때 그런 태도들이 무조건 일하면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면접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느낌이 달랐어요. 그 실무자분들이 이제 저를 면접을 보시고 저는 면접을 총 3번을 봤는데 3번 다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여기 와서 한 번도 회사의 단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면접자이긴 하지만 면접자가 면접을 보러 가서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갑인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필요해서 뽑은 건데 내가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그런 마인드로 면접을 보시는 거를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좀 중소기업을 다니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몇 년 전에 취업 준비할 때 정말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진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엄청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일단 나를 불러주는 곳으로 가자 해서 갔는데 정말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근데도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라서 아 그럼 어때? 나 불러주는 데 있고 내가 맨날 갈 곳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점심값도 나오고 그냥 점심 먹으러 회사 다니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버텼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떤 직무다라고 하고 들어간 건데 그 직무는 정말 1%도 안 했어요. 다른 그냥 잡다한 그래서 어디서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람 뭐 무슨 일 해라고 하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해진 직무가 딱히 있지 않다. 일도 되게 다양하게 정말 뷔페 가서 밥 먹듯이 갑자기 닥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싫었어요.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때 그지같이 막 너무 다니기 싫다 하면서 막 밀려오는 일들을 그냥 처리해서 나는 그냥 아무거나 하는 사람인가? 라는 저에 대한 정체성이 엄청 없었는데 이직할 때 보니까 이게 정말 장점이 되더라고요. 물론 완전 그러니까 이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이직할 때 여기 그래도 같은 동종업계를 다녔었네 라는 걸로 굉장히 많은 가산점을 받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같은 계열로 이직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아무튼 말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소기업 다니면서 이 업무 저 업무 많이 해서 너무 짜증나나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데 저는 거기서 느낀 게 하나도 허투루 배우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스쳐서 지나간 일들이 저한테 엄청난 경험이 돼요. 이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온 회사에서도 그 제가 하고 있는 그 업계에서 좀 중요한 심사 같은 게 있는데 그 심사를 제가 한 번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훨씬 오래된 정말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회사에서는 내가 이걸 해봤어요, 안 해봤어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일수록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게 처음엔 싫어도 나중에 이직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조금만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회사에서 더 좋아진 점은 당연히 규모가 커졌다. 그 다음에 회사에 복지 포인트가 있다. 점심값도 나온다. 그리고 생각보다 회사가 보수적이지 않아서 조금 더 자유롭다. 회사 사람들도 너무 좋다. 정말 인상이 다 좋거든요. 그리고 업무도 정해져 있다. 내가 어디 가서 너 무슨 일 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이런 일 어디 회사에서 이런 일 해? 라고 말할 수 있다. 정말 장점이 많잖아요. 단점은 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공고소직 당했어요. 뭐 중소기업 다니는데 막 막막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 경험한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그 중소기업에서도 더 나은 중소기업이 있고 더 나은 중견기업이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현타 온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버티시고 나중에 이직할 때 도움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불만 가지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되게 나를 부정적이게 만들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권고사직을 당하고 잠깐 쉬고 다시 취업을 해서 이제 이직을 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권고사직 당한 이후
이직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간략하게 브이로그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아니 그리고 제가 아직도 그 전에 면접 봤던 짜증났던 그 짜증난 게 아직 안 사라졌는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회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두 번째 회사는 뭐 회사의 복지, 좋은 점 이런 거 하나도 말 안 했거든요. 그냥 뭐 그런 걸 말해서 뭐해. 어차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정해진 애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저도 어디 면접 볼 때 우리 회사 오면 이런 게 좋고 이런 복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는 면접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첫 번째 회사는 저한테 그렇게 막 그지같이 질문해놓고 마지막에 갑자기 무슨 종이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회사에 들어오면 좋은 그 복지 있잖아요. 복지 리스트. 그게 이게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냥 너무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뭐 회사 다닐 때 뭐 점심값 제공 이런 거 쓰여있고 뭐 야근하면 야근 수당 준다. 그리고 통신비 지원해준다. 뭐 건강 뭐 유지비 뭐 이런 거 지원해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되게 짜잘짜잘한 거. 뭐 다 합쳐버려요. 나중에 집 가서. 그걸 내가 왜 합쳐봐?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 회사 오면은 뭐 이런 저희 복지들이 있다. 전에 회사 다니던 데서는 점심값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받았거든요. 네, 저희 점심값 줬다. 이랬더니 근데 뭐 이쪽 뭐 업계는 그러니까 저는 그쪽 다른 업계긴 했는데 비슷했지만 이쪽 업계에서 점심값 주는데 별로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자기네 회사만 특별하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론은 나 뽑지도 않았는데 그냥 면접 본 애들한테 그냥 그 리스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오면 이 정도 복지 있다? 우리 이런 것도 지원해준다? 하면서 걔네는 되게 나름 우리 회사 중소기업이지만 다른 되게 강소기업이야. 우리는 이런 것도 지원해줘. 이러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너무 뻔한 얘기들이라 별로 이것 때문에 오고 싶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거든요. 진짜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 좋은 점이 없으니까 그걸로라도 면접 본 애들한테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를 어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을수록 회사에서 뭔가 좋은 점이 없을수록 더 사람을 더 이렇게 쪼면서 면접을 봐서 괜찮은 애를 고르려고 하고 없는 복지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이려고 리스트로 다른 회사도 주는 그 기본 그 복지들을 쭉 리스트 뽑아서 보여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더 그런다는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그 없는 사람이라는 게 저는 이제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별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회사가 오히려 더 저런다. 너무 당연한 거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사회 초년생은 요즘 이제 막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막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은 뭐 당연히 다 좋겠죠. 근데 저는 일단 대기업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못 가는 거라서 도전도 안 했지만 아무튼 그 대기업은 당연히 복지가 기본으로 좋기 때문에 대기업인 거고 중소기업을 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혹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그 당연한 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제가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었으면 와 여기 이런 것도 준다 나 가고 싶다 이랬을 것 같아요. 있어 보이게 말하니까. 근데 사실상 어느 회사를 가든 그런 거는 지원을 해준다. 점심값 안 주는 데도 있어요. 대신 다른 걸로 뭔가 채워주겠지.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걸로 혹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 뭐 병원 얼마나 가 솔직히 말해서 의료비 지원해줘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병원 1년에 몇 번 간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회사에 대한 그 답답하고 그 미움이 남아있나 봐요. 그 회사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결론은 다행히 좋아서 다행이었지만 결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아서 다행이지만 아무튼 사회 초년생분들 이런 거에 정말 혹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면접자이긴 하지만 내가 갑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면접에 임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